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말이 좀 어눌했었던 것 같고 최근에 느끼는 감정은 하루가 다르게 일취월장으로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의외로 겸손하고 진솔한 말을 많이 해요. 하루가 다르게 정치에 대해서 적응을 해 나가고 있고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좀 빠르게 입당하지 않겠느냐. 감사원장 그만두고 곧바로 입당을 하게 된다면 한 달 정도 만에 입당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이 마음속에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좀 불운이 좀 따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전에 뛰어든 건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치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과연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 이 두 사람의 운명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이 문제 놓고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윤석열 예비 후보죠. 예.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출마 선언할 때만 해도 전 대단히 좀 위태위태하게 봤거든요. 아, 그때 그 메시지나 뭐 이런 일단 첫째는 네. 조금 말이 좀 기자들 답변에 대해서 말이 좀 어눌했었던 것 같고 긴장한 게 그냥 보였죠. 보였죠. 예. 최근에 느끼는 감정은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 KBS 인터뷰했죠. 예. SBS 인터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JTBC 인터뷰했죠. 그러니까 곧바로 방송국 인터뷰를 세 개를 연거푸하더라고요. 근데 전날보다 훨씬 나아요. 아, 예. 훨씬 남고 며칠 전에 지금 경향신문 인터뷰했잖아요. 아, 장문 길게 했죠. 길게 했죠. 그다음에 동아일보 인터뷰했죠. 인터뷰한 텍스트를 읽어보면 이거 찰져요. 재밌어요. 말이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있는 말 느낌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양반이 정말 정치 상황에 그러니까 말로써 또 사람들 접대 이렇게 만나면서 하는 과정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일취월장으로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정치에 적응을 빠르게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과거 우리가 삼주자 봤던 안철수, 반기문, 고건, 박찬종 이런 분들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빠르게 적응하는 흐름이다. 현장 적응성이 대단히 좋고 아하. 두 번째는 이분이 의외로 겸손하고 진솔한 말을 많이 해요. 보면. 그러니까 가령 이런 부분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분의 인품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보다 낫다라든지. 그것 얼마나 진솔한 얘기예요. 보면. 그 다음에 누가 민주당 쪽에서 되게 이렇게 원색적인 단어를 가지고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보면 송영길 대표 그분에게 물어봐라. 또 그 말을 하신 그분에게 물어봐라. 이건 내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남들이 원색적인 용어로 비난해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보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 장모 문제 터졌을 때 법정 구속됐을 때 그거는 누구나 법 앞에서 예외가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됨이 마땅하다.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잖아요. 보면. 김건희 씨 논문 문제 됐을 때 그건 대학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고 내가 왈가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칙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본다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지금 하루가 다르게 정치에 대해서 적응을 해 나가고 있고 그 가족들과 관련된 무슨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지저분한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본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사나이 윤석열, 뭔가 진심이 느껴지는 언어, 그 다음에 이 겸손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 이런 것들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원래 우리가 좋아했던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과 얼추 비슷한 모습으로 정치인 버전으로 변화되고 진화된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대단히 좋은 모습들이에요. 보면. 검사 선배시니까 또 우리 김 의원님께서 또 그럴 수도 있죠. 이 장모 문제나 이 아내인 김건희 씨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건 장모 문제는 장모 문제고 아내 문제는 학교가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이제 윤 전 총장이 대응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한편으로 보면은 괜찮은 듯 하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너무 이게 어쨌든 다 주변 이 아내나 장모와 관련된 부분인데 너무 직접 나랑 관련된 게 아니라는 문제로 그냥 별 관련 없다라고만 하는 이 부분이 또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모라면 네. 장모 문제는 또 다른 형사사건 재판 중에 있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재판 선고 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매번 사과할 수는 없으니까 적정하게 모아서 국민들께 이런 부분은 어쨌든 뭐 친인척으로서 뭐 유감이다. 뭐 이 정도 의사 표명은 해줘야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논문 문제는 만약에 저쪽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 네. 그 부분도 적정한 시점에서 아마 함께 모아서 유감 표명을 해줘야 맞지 않나 싶어요. 보면. 윤 전 총장 최근에는 어쨌든 국민의힘에 입당 뭐 언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데 네. 김 의원님은 윤 전 총장의 입당 여부 또 한다면 그럼 대략 언제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참 지난번에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할 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10분 오셨잖아요. 보면 그리고 권영세 위원장 만났고 그 멀지 않는 시기에 결정할 것이다.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의사결정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8월 중에는 입당해서 정상적으로 당내 경선 과정을 거치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안철수 대표를 만났고 거기서 이런저런 심도 깊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도 이제 들리고 있고 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있었던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 리그 일단 후보 리그 후보를 뽑고 그다음에 당 외의 별도 리그를 하나 해서 그때도 지금 금태섭 안철수 이렇게 단일화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안철수 이 네 분이 여기서 장외 리그를 하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또 뭐 홍준표, 유승민, 뭐 원희룡, 하태경, 윤희숙 등 그 거기서 하나 리그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 결선 리그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계속해서 들어와서 함께 그러니까 원샷으로 그냥 당내 경선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장외 리그 형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첫째는 언론 점유율이 여기 민주당 장외 리그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러면 사실은 장외 리그는 거의 전제가 국민의힘과 나중에 단일화 리그를 할 것이라는 게 전제가 돼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당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가는 장외 리그 아니겠어요 보면 그러면 여기 언론 점유 이쪽 국민의힘 자체의 언론 점유 이렇게 한다면 훨씬 전체적인 범야권이 가져갈 수 있는 국민적인 관심의 포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 구도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그러면 이쪽에 장외리그 대열에 합류를 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윤 총장보다 후발주자고 지지율도 낮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그 부분 가능성 두 번째는 김동연 전 총리 같은 경우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되는 문제여서 만약에 그 두 분이 오케이 한다면 장외리그 가능성이 있지만 그 두 분이 빠진다면 안철수, 윤석열만의 장외리그 그건 또 좀 재미가 없죠. 일단.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반감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재형, 김동연 두 분의 길을 보면 장외리그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가 보일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된다.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선택이 뭐 대부분 어쨌든 언론에서 국민의힘에 좀 빠르게 입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본인의 이제 결심의 문제겠죠. 결심의 문제인데 저는 다만 이게 그분도 법률가 아니겠어요. 법조인 판사로 거의 오래 계셨으니까요. 이게 법조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체면 치레라든지 어느 정도 절차적인 완결성에 상당한 중시를 두는데 지금 감사원장 그만두고 곧바로 입당을 하게 된다면 한 달 정도 만에 입당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보면.
상당히 부담일 수도 있다. 마음속에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주변에서 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들어와라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과연 그걸 눈 딱 감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담량이나 이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보면 최재형 원장에게 있을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이 두고 봐야 될 대목이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기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이 빨리 구성이 돼야 될 거고 이 참모진들이 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척점 이슈들을 얼마만큼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뻔해 보이는 이슈를 가지고 아주 분명한 대척점을 만들었어요. 출마 선언문 때도 탈원전 정책, 만국의 탈원전 정책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그다음에 이게 시장에 반하는 부동산 정책, 그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폐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업자들 이게 울고 있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부분 폐기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탈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대전에 가서 퍼포먼스 하면서 이게 지금 붙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뻔한 이슈지만 그 뻔한 이슈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세우는 액션을 계속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그걸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 이미 조금 사퇴 시점이 늦다 보니까 반복해서 하기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미 윤 전 총장이 선점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반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좀 다른 뭔가가 가미되지 않으면 거기서 극적인 뭔가 좀 인상이 남기는 어려울 거예요, 보면. 그런 점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일단 시기적으로 좀 조금 불운이 좀 따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보면. 일부에서 거론되는 뭐 윤 전 총장의 대안으로서의 최재형 전 원장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파괴력을 최 전 원장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대체를 하든 대체제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은 역량은 충분히 되죠. 근데 문제는 타임테이블의 시기가 있잖아요, 보면. 대체제지만 대체제로서 싹을 틔울 수 있는 그 시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윤 총장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대체제로서 이게 이 씨앗이 발화할 수 있는 요 시간적 조건이 되느냐. 이것도 어느 정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지지율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사람 조직도 잘해야 될 거고. 근데 요 시간적인 핀포인트가 딱 맞아 떨어지느냐 마느냐 요게 관건일 텐데 그 점에 있어서는 의외로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운이 좋은 것인지 뭔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맞아 떨어지는 과정들이 있어 보이는데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히스토리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훌륭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아 떨어지는 시점들이 조금씩 좀 덜 맞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 그 야권에 주목되는 인물이죠.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김경진 전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